중앙에 높이 솟은 탑은 6.25 전쟁을 상징하며 청동것과 생명나무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역사의식과 번영을 평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양 옆에는 전쟁 참상을 나타내는 기념 동상들임. 6.25 전쟁 기념관 전경. 6월의 호국 인물 최영신 육군 준장. 군인의 길을 걷는다. 조선 국방경비사관학교 5기로 입교해 1949년 5월 개성 송악산 전투, 1949년 11월 태백산 지구 공비 소탕작전, 1950년 6월 6.25 전쟁 발발과 함께 남한 낙동강 전선 방어,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 성공 후 부대를 통솔한다. 중공군 개입된 후에 포위망을 뚫고 강화도까지 후퇴. 베트남 전쟁 초대 주월 한국군 사령관. 6.25 전쟁 시일 1949년부터 김일성은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에게 남한 침략을 승인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미국과 충돌을 원치 않는 스탈린은 남한이 먼저 공격해 올 경우에만 반격할 수 있다고 김일성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나 소련의 원폭 실험 성공, 중국 대륙의 공산화 등 국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탈린도 입장을 바꾸었고 1950년 3월 말부터 한 달간 김일성과의 세 차례 회담을 통해 남침 전쟁을 승인하였다. 스탈린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 중국 공산당 주석 마오쩌둥의 동의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1950년 5월 13일 마오쩌둥을 방문한 김일성은 스탈린과의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마오쩌둥은 앞서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소련과 북한과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동의하고 미군이 참전할 경우 지원할 경우 지원을 약속하였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소련제 사이드카 M72,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사용한 소련제 T-34에서 85 중형 전차. 한강철교 폭파 영상.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1950년 6월 27일 대전에서 방송된 이승만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녹취한 음성기록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트루먼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에게 전보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원조가 진행 중에 있음을 전하였다. 북한군의 한강 부하를 지연시킨 6일간의 사투. 6월 28일 새벽에 북한군의 전차가 서울에 진입하자 육군본부는 한강 남쪽의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해 한강 다리들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너무 이른 폭파로 시민들은 물론 병력의 대다수가 한강 이북에 남겨지고 말았다. 국군은 소형 화기만 휴대한 채 소부대 단위로 한강을 건널 수밖에 없었다. 철수한 병력이 어느 정도 집결한 29일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김웅일 소장은 병력을 재편하여 지역에 각 부대를 배치하였다. 북한군은 부분 파괴된 한강 철교를 수리하여 전차를 건너 보내려고 하였으며 우리 육군은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북한군의 도하를 필사적으로 저지하였다. 소련제 T-34 전차를 격파한 105mm 곡사포. 6.25 전쟁에 참전한 소녀병들. 나라를 지키고자 6.25 전쟁 중 참전한 17세 미만의 소년소녀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한 훈련조차 받지 못한 채들은 낙동강 전투를 비롯한 격전지에 투입되어 조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제1학도위용군 제1교포 학생들은 병역 의무가 없으나 조국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바다를 건너 전선에 뛰어들었다. 유엔군 사령부는 학생들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참전을 거절하였으나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1차로 인천 상륙 작전에 60명이 참전한 것으로 시작하여 5차례에 걸쳐 642명이 참전하여 135명이 전사함. 휴전 후 일본으로 귀국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가 출국 허가 없이 나갔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바람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 포항 여중을 지키는 71명이 학도병. 전쟁이 벌어지자 자발적으로 수도사단에 들어가 학도병 중대로 참전하였다. 수도사단장 김석원 준장이 제3사단장으로 전입되자 그들도 3사단으로 향하였다. 학도병들의 사단 후방 지휘소가 있는 포항 여중에 도착한 것은 8월 9일 무렵이었다. 당시에 3사단은 포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8월 11일 포항 여중을 공격하자 학도병들은 사단 천수를 엄호하기 위해 포항 여중에 남아 있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포항 여중은 결국 북한군에 점령당하였고 71명이 학도병 중 47명이 전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으로 사단과 포항 시민들은 무사할 수 있었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사라.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며 대한민국을 구한 전쟁 영웅이다. 반대를 무릅쓴 인천 상륙 작전. 메가더 장군은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하였다. 인천함은 서울에 인접해 있어 그 중요 성이 컸으나 수로가 좁고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여 대규모 함대의 이동 이어온 조건을 갖고 있었다. 미합동 참모본부와 극동 해군은 반대했으나 설득 끝에 작전 계획을 승인받았다. 메가더는 2차 대전 때 남서 태평양 지역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1945년 일본이 항복 후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 일본을 통치했으며 6.25 전쟁 때 초대 유엔군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상륙 작전은 메가더 장군의 신념이 없었다면 결행이 어려운 작전이었다. 메가더 장군은 북한군이 3개월 동안에 얻은 승리를 15일 만에 뒤집은 대역전 극이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유엔군이 적의 후방 기습 공격하여 전세를 뒤집었다. 조수 간만의 차가 급심해 성공 하길 5.00 대1에 불과했지만 적의 허를 찔러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울을 조기 수복했다. 메가더 장군이 옥수수대로 만든 담배 파이프를 1950년 6월 29일 한국전선 시찰 때 CO14 수송기 조종사에게 기증한 것임. 한신 장군 육사 2기로 6.25 전쟁에서 낙동강 방어전에서 북한군을 저지하였다. 6.25 전쟁 영웅이자 13대 합동 참고위장이다. 전쟁 초기 위정부 전투에서 곡사포로 북한군 탱크를 직접 조준 사격하여 파괴한 영웅들입니다.